자, 29장입니까? 450쪽이죠. 사랑에 빠져 혹독한 고행에 들어갔던 우리 기사를 꺼내기 위한 재밌는 속임수와 명령에 대하여 둘시아네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에 돈키호테가 고행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 기사 소설을 패러디해서 산 시에라 산맥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산초를 고향으로 둘시에나한테 보냈는데, 이발사와 신부를 만나서 이발사와 신부가 이 산초를 꺼내려 왔죠. 오고 된 이야기고, 그 전에 이야기가 계속된 이야기가 그 카르데니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산속에서 미친 듯이 돌아다녔던 사람, 이 사람과 그 다음 또 다른 그 사람 도로테아가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테아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얘기가 카르데니오 얘기하고 이제 그 맞물리게 돼 있었죠. 카르데니오의 그 상사예요. 친구 겸 상관인 루스신다가 도로테아하고 그 결혼을 약속해 놓고 카르데니오의 여자 돈 페르난도가죠. 카르데니오의 그 상관인 돈 페르난도가 도로테아하고 그 결혼을 약속해 놓고 카르데니오의 그 여자인 루스신다를 가로채 가지고 결혼을 하려 해서 문제가 생겼던 루스신다가 잠적을 하고, 그 결혼식 라는 대답을 듣고 카르데니오가 뛰쳐나와가지고 편지 한 통 남기고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그 산에 박혀가지고 미치광이가 돼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테아도 집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50첫 줄에 여러분, 이것이 제 비극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죠. 하인과 나왔는데 그 하인이 외딴 곳에 있으니까 그 남자로 돌변해서 자기를 급탈하라고 했고, 그 다음 밀쳤고, 그 다음 또 목장 주인을 만났는데 목장 주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산속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그 앞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451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가씨 네 번째 줄에 당신이 저 부자 클레나르도의 예동딸 아름다운 도로테아라는 그죠 하면서 카르데니오가 물었죠. 근데 이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 아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돈 페르난도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카르데니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집과 인내를 버린 채 편지 한 통을 제 손님에게 맡겨 루스신다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고는 이외진 곳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끈짝 내려 했는 452쪽 첫 줄에, 그러나 운명은 내 목숨 대신 내 정신을 얻고 싶어 했으니 아마도 당신을 만나는 행운을 주려고 목숨을 부지시켰나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루스신다는 나의 아내로 돈 페르난도와 결혼할 수 없고 돈 페르난도는 당신의 남편으로 루스신다와 결혼할 수 없을 테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딱 중간쯤에 기사도와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당신이 돈 페르난도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발사가 이 곳까지, 이 산맥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 453쪽에 네 번째 줄에 있죠. 간단하게 들려주었다. 그래서 돈키호테의 희한한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지금은 그를 찾으러 나간 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산초가 이제 이 사람을 여기 두고 자기 주인을 찾으러 갔었죠. 산초 판사가 왔는데 돈키호테에 대해 묻자 중간에 돈키호테는 속옷 윗도리만 걸친 채 굶어서 삐쩍 마르고 얼굴을 누렇게 떠서는 배가 고파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기부인 둘시아네 때문에 한숨 짓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부인의 호의에 어울릴만한 업적을 세울 때까지는 그 아름다운 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작정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돈키호테를 구해러 왔다니까 이 도로테아가 그 아가씨 역할은 이발사보다 지가 하겠다고 그러죠. 그 전에 이런 플롯이 이미 있었죠. 어떻게 돈키호테를 속여가지고 고향으로 데려올까 하는데 이 이발사가 여자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이 도로테아가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로테아가 기부인 모습을 지향했다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줄에 454 대미코미콘 왕국의 직속 여성 후계자라고 이제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서 자네 나리를 찾아오셨다네, 이렇게 산초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코미코나 공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거짓 스토리를. 456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줄에 이런 말을 듣고 산초가 어찌 좋아하는지 신부는 산초의 단순함 그리고 그의 한상 속에 주인 못지않은 황당한 생각들이 있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돈키호테가 죽으면서 이제 모험을 포기하는데 산초는 모험을 가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벌써 산초가 돈키호테가 화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앞에 가서 도로테아가 무릎을 꿇고 예언하고 합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죠. 무릎을 꿇자. 그 다음에 457쪽 재밌는 게 7번째인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대가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으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458쪽에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저희 왕국을 약탈해간 반역자에게 복수해 주실 때까지 다른 어떤 모험이나 요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 내 신의 도움과 내 팔의 도움,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출발하기로 합니다. 산초는 신이 났죠. 지금 왕국 가서 도와주면 봉투를 하나 받으려고. 카르데니오와 신부는 이제 이 바위 사이에서 이 강령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죠. 459쪽이 제일 밑에 줄에. 어떻게 합류할 줄 몰랐다. 그래서 이게 뭐 카르데니오를 수염을 민첩하게 자르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제 돈키호테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합류를 해서 그 462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객주집에 닿을 때까지 뭐 세 명이 번갈아 타고 가기로 했다 해서 세 사람, 돈키호테, 공주, 신부는 타고 다른 세 사람, 카르데니오와 이발사와 산초의 판사는 걸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뭐 하니까 신부가 이제 약간 이야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463쪽에 뭐 신부가 말했다. 우리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세요 하오. 그러면서 9년 안에 메오나의 큰 수비는 말이 나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9년이라는 게 이게 오디세우스가 9년 안에 집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가 뭐 인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신부하고 이제 이 카르데니오가 이 일행을 산초 판사와 돈키호테 일행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우된 걸로 돼 있었는데, 이 464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신부님께서는 이런 곳에 하인도 없이 혼자 그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오셨는데 대체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근데 이 신부는 이제 산초 판사로부터 돈키호테의 모험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뭐 재수를 풀어준 얘기, 그다음 이런 얘기들 들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를 빗대가지고 이제 합니다. 이 돈키호테 재수를 풀어준 거는 그 재수 놈들이 자기 돈을 갖다가 이발사를 돈 받으러 보냈는데 그 돈을
약탈당했다는 이야기 뭐 하고 뭐 왕을 배신했다는 거지. 또 죄수를 풀어줬으니까. 그리고 동캐도 기분이 좀 얹지 않습니까? 지가 풀어줬는데 뭐 그게 이제 29장이 끝났고요. 30장에 아름다운 도로테아의 신중함과 정말 재미있는 일들에 대하여 지난 장에서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돈키호테 기분 나쁘잖아. 지가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돈키호테 한 말이 있습니다. 466쪽에 5번째 줄에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편력 기사들의 일은 괴로워하는 자나 사슬에 묶여있는 자나 억압받는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그들이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짓들 때문인지 알아보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의 고약한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눈을 돌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기사의 임무란 말이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막 욕을 하죠. 기사들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비름을 쌍놈의 자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나는 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한테 부탁할 게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이게 버버적거리니까 뭐 신부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대미코미콘 왕국의 합법적인 후계자인 미코미코나 공주인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돼가지고 인마가 고아가 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그 469쪽 5번째 줄에 바로 저희 왕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가다란 섬의 영주인 암담한 눈의 판다 필란도라는 엄청난 거인이 있습니다. 이 거인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469쪽 밑에 8번째 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판다 필란도가 왕국을 먹으려 들면 막으려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건 저를 망치는 일이니까 그냥 그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막으려 했다가는 저희 착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몽땅 죽고 쫄딱 망하게 된다고요. 그 악마 같은 거인의 힘에 제가 맞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요. 그냥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즉시 에스파냐로 가서 필립 기사를 찾으면 저희 불운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지요. 이 사람이 돈키호테 이야기합니다. 돈키호테를 꼬셔가지고 고향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이야기도 다 하죠. 470쪽에 뭐 그분은 키가 크고 얼굴이 마르고 왼쪽 어깨 및 오른쪽인가 그 옆인가 금슬한 점이 있고 거기에 돼지털 같은 게 나와 있을 거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짓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하러 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국의 소유권을 그분에게 양도하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471쪽의 중간 부분에 있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그 473쪽에 오면은 이 사람 왕국 그 결혼해서 왕국을 차지한다니까 이 돈키호테가 그러죠. 473쪽에 5번째 줄쯤에 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뺏겨 분별력을 잃는 동안에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결혼하고 쉽지 않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산초가 이제 마음이 상해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시에나의 기분이 더 아름답단 말씀이십니까요? 천만의 말씀 절반은 못 미칩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공주님 발치에도 못 미친다고까지 말하고 싶네요. 뭐 이런 얘기 산초가 화를 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모욕이라고 생각하죠. 돈키호테는 둘시안에 대한.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산초를 꼬꾸라뜨립니다. 문을 세우는데 내 팔을 이용하신 둘시에나님의 용기가 아니었더라면 말이다. 그분이 내 안에 싸우시고 내 안에서 승리를 거두시며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숨을 쉼으로써 내 생명도 내 존재도 얻는 게다. 뭐 이런 식으로 쌍놈의 막내리 같은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초가 두 분 다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아직 한 번 못 봤다고 그러죠. 그러면 야, 이 자스가 네가 내 편지를 갖고 답장 가져왔다고 했지 않나 그러니까 또 산초가 거짓말하죠. 천천히 못 봐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로테아가 중재를 하고 두 사람의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477쪽에 보면은 신부가 도로테아한테 이야기가 참 잘하거든. 도로테아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도로테아가 네 번째 줄에 도로테아에게 이야기가 간결하고 기사 소설과 내용이 비슷한 게 아주 좋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신부가 이랬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기사 소설 읽으며 보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신부가 말했다. 그래서 즉각 그런 식으로 거든건데 모든 게 잘 되어서. 그런데 기사 소설의 멍청한 방식과 말투만 갖추면 거짓말이건 꾸며낸 이야기건 이 불쌍한 이달고는 그토록 쉽게 믿어버리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계속해서 네 번째 줄에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신부가 말했다. 이 착한 양반이 정신이 나가면 바보 같은 말을 하지만 다른 일과 관련이 돼서 자 기사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한 소리 하지만 다른 일과 관련되었을 때는 아주 이치에 맞으며 모든 일에 분명하고 온전한 예력을 보여준단 말이오. 따라서 기사도 문제만 덜 먹이지 않는 한 그를 참으로 훌륭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이게 참 기사도 이야기만 나오면 기사 얘기가 나오면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장으로 볼까요? 돈키호테와 종자 산초 판사가 나눈 재밌는 이야기가 다른 사건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를 둘시에네한테 보냈죠. 보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답장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산초 판사는 안 만났잖아. 뭐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가짜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니까 481쪽 8번째 줄쯤에 그분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요. 산초가 말했다. 하지만 지는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죠. 허리 위로 다 벗고 마치 들심성처럼 산속에 들어박힌 채 땅바닥에서 주무시며 밥도 식탁에서 드시지 않으시고 수염도 빚지 않으시고 그저 울면서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내 운명을 저주하고 옮긴 것은 자네가 잘못 말한 거야. 오히려 나는 운명을 찬미하며 내 평생 매일매일 그것을 은총으로 여길 걸세. 둘시네아 델 토보소 같은 그토록 높으신 분을 사모할 수 있게 해줬으니 말일세. 이런 표현. 그래서 둘이서 왔다 갔다 얘기합니다. 편지를 어떻게 읽더냐 물어보고 이런데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발기발기 찢어버렸습니다요. 하면 둘이서 이게 이 산초는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그 감사 표시나 선물로 훌륭한 보석을 안 주느냐 물어보니까 빵 한 조각 아까 그게 이제 관리라는 거죠. 돈키호테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빵 한 조각과 치즈 한 조각 주는 게 관리라면서 그걸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484쪽에 야 근데 30메가가 더 되는 거리인데 자네는 사하라고 조금 더 밖에 안 걸려서 갔다 왔으니 말이세. 이제 그거는 현명한 마법사가 도와줬을 거란 얘기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산초 판사한테 돈키호테가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기부인께서는 자기를 보러 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공주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죠. 당연히 산초 판사는 뭡니까? 공주부터 먼저 도와줘야지. 왕국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486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둘시네아를 보러 가기 전에 공주일을 수행하러 가라고는 충고를 받아들여야겠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둘시네아한테 보내냐 하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487쪽에 돈키호테가 이야기합니다. 산초 자네는 그것이 모두 그분을 더욱 찬양하게 하는 것임을 모르는가?
우리 기사도 예법에 따르면 기부인을 섬기는 펠릭 기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부인은 큰 명예를 가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하네. 그냥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그분의 생각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게지. 기사들은 그 기부인이 만족하며 자기의 기사를 받아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자기들의 그 많은 좋은 소망에 대해서 다른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야. 바로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설교 말씀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요 하고 산초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다 하니까 이발사가 가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488쪽 10번째 줄에 나리께서 떡갈나무에서 풀어주신 그 하인 안드레스입니다. 괜히 풀어줘가지고 동교떡 하고 났는데 더 작살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489쪽에 중간에 하지만 이런 나리께서 생각하신 거 완전히 반대로 끝났거든요. 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91쪽에 이마가 이제 항의를 하죠. 안드레스가. 그러면서 펠릭기사 나리 혹시 다시 만났을 때 제가 발기발기 지키고 있는 걸 보시게 되더라도 제발 저를 구해주거나 도와주려 하지 마세요. 제 불운은 그냥 제가 감당할 테니 내버려 두세요. 그 불운도 나리의 도움으로 인한 것만큼은 아닐 테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펠릭기사들과 당신께 하나님의 저주가 있길 바랍니다요. 하고. 계속 갑니다. 32장. 객주집에서 동교태 일행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제 객주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오고 있죠. 이제 어쨌든 이 신부와 이발사는 동교태를 고향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테아가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간 길이라 해서 데리고 왔죠. 그 객주집. 이 옛날 객주집에서 봉변을 당했던 객주집입니다. 성이라고 착각했던 객주집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발사가 수염을 그때 변장했는데 이 수염을 풀자고 그러니까 뭐 풀면 뭐 들키지 않냐. 그럼 들키면 어쨌든 네가 나중에 내가 아까 돈 받으러 보냈는데 네가 지금 잡혔다고 짝탈 당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도망쳐 나온 집이 이 집이라고 이야기하자고 이제 거짓말하고 객주집 사람들은 10번째 줄에 모두 도로테아의 아름다움과 그에 못지않은 목동 카르데니오의 용모에 놀랐다. 그래서 이 객주집 주인이 책 2-3권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 소설에 대한 이야기 쫙쫙 하면서 이 이발사하고 신부가 이 동교태 책을 급렬해가지고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3권입니다. 496쪽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처음 펼친 책은 돈 시론힐리오 데 트라시아였고 또 다른 하나는 펠릭스 마르테 데 이르카니아였으며 마지막 것은 대장군 곤살로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신부는 앞에 두 권은 불살라버리라고 그러고 객집 주인은 마지막 권을 더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신부가, 그렇죠. 신부가 첫 2권이 나쁘다 그러고 반면 대장군 얘기는 괜찮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이 객주집 주인이 또 막 이야기를 하죠. 책의 내용을 막 이야기하니까 499쪽의 4번째 줄에 이 말을 듣고 있던 도로테아는 나직하게 카르데니오에게 말했다. 이 집 주인도 제2의 돈키호테가 될 날이 머지 않았네요. 뭐 이런 얘기. 근데 이 객집 주인이, 객주인은 또 이야기하면 500쪽에 보면은 밑에 6번째 줄에 그럴 걱정 없어요. 이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잘못되면 낭패당한다 그러니까
객지 주인은 대답했다. 저는 제가 직접 편력 기사가 되는 그런 미친 짓은 안 합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기사들이 세상을 할부하고 다녔다는 당시 유행이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잘 아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객지 주인이 가방과 책들을 도로 가져가려 하자 신부가 말했다. 잠깐만. 그렇게 멋진 글씨로 써있는 종이들이 뭔지 보고 싶군. 그 보니까 당치 않은 호기심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제 액자 속 이게 액자 소설이죠. 그러니까 소설 속 소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501쪽에 보면은 읽어달라고 신부가 일제 해놓고 자는 것보다 읽는 것에 이 시간을 쓰는 게 더 낫다며 말해서 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33장 내용이죠. 당치 않은 호기심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지다.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00년 전 점입니다. 이게 1605년에 이제 발간됐는데 1500년 정도겠죠. 그때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우리가 안셀모와 로타리오라는 두 신사가 살고 있었다. 되게 친한 친구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취미를 서로가 바꿀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따랐던 504쪽에 보면은 이 안셀로가 좀 연애를 많이 하는 그 스타일이고 타리오는 사랑하는 좀 취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504쪽 첫 줄에 두 번째 줄에 안셀모는 같은 도시에 사는 귀한 가문의 아름다운 아가씨를 사랑했다. 이게 이제 카밀라였죠. 그래서 아내로 청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신분꾼으로 로타리오 친구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결혼하니까 결혼한 친구 집에 아내가 있으니까 자주 이제 못 그릴 거 아니야. 이 카밀로가 이게 로타리오가 그러면서 이제 불평합니다. 이 안셀모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그만큼 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로 타협본 게 505쪽에 한 10번째 줄에 그들은 주 중에 2번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로타리오가 안셀모 집에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던 합의였다. 이 많다. 주 중에 2번에다가 주말과 공휴일도 가니까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의 명예를 특히 로타리오만은 그 친구의 명예를 또 해주려고 위해 주려고 살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상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안셀모가 507쪽에 두 번째 줄에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일세. 욕망이 어떤 욕망이 있냐면은 507쪽의 밑에 6번째 줄에 친구 로타리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욕망은 내 아내 카밀라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착하고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것일세. 불이 검의 순도를 알려주듯이 아내가 착한지를 증명할 만한 시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내 친구여, 내가 알기로 여자가 착하다는 것은 얼마만큼 유혹에 노출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네. 연인들의 예절한 약속이나 선물이나 눈물이나 끊임없는 집요한 접근에도 굽히지 않는 정조가 굳은 여자만이 착한 여자로 말할 수 있는 법이지. 사실 나쁜 여자가 되라고 누구 하나 쫓아다니는 자도 없는데 여자가 정조를 지켰다고 고마워할 게 뭐가 있겠는가. 자유분방할 만한 기회가 없는 여자라든지 단 한 번의 바람이라도 남편에게 들키면 목숨이 달아날 줄 아는 여자가 조심하고 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는가. 그러니 두려워서 혹은 기회가 없어서 행실이 착한 여자에게는 간청이나 구애도 굴하지 않고 승리의 관을 쓴 여자에게 바치는 그것과 똑같은 존경을 받고 싶지 않다네. 이럽니다. 이 말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참. 근데 이게 로타리오가 다시 또 반박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508쪽에 밑에서 6번째 줄쯤에 그런 강인한 여자가 운 좋게 나에게 들어맞았다고 하겠네. 이제 그렇게 이제 견뎌내면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아니면 덤덤하게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니가를 택한 거는 니가
네가 그래서 니한테 그랬으면 내가 덜 수치스러울 것이라 얘기하죠. 그러고 침묵할 거 아니냐 네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제 로타리오가 야 이건 밑에서 네 번째 줄 509쪽에 자네가 나를 모르는가 내가 자네를 모르는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압니다. 510쪽에 세 번째 줄에 좋은 친구라면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계단 밑으로까지 친구를 시험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네. 그래서 이게 그 페리클레스가 친구로부터 거짓 증언을 부탁받았을 때 이 말을 하여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우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이교도조차 우정을 이렇게 느꼈으니, 자 이거는 기독교 이전의 얘기잖아요. 기독교 이전에도 이랬는데 친구를 이용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이 인간적인 우정 때문에 신과의 우정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더 훌륭한 일이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영구를 나 몰라라 한 채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켜보다 할 정도가 되려면 일시적이고 가벼운 일이 아니라 친구의 명예와 목숨이 달린 일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말해보기 안셀모, 내가 자네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네가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해모스러운 일을 해야 할 만큼 자네의 명예와 목숨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위험에 처해 있는가? 분명 둘 다 아니다. 자네는 내가 자네의 명예와 목숨을 빼앗고 내 것과 같이 빼앗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너도 나쁘고 내도 나빠진다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린 인간은 죽은 자보다 못한 법이니 만일세. 이런 경우. 무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511쪽 밑에 세 번째 줄에 정숙하고 욕심이 없으며 신중한 아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건데 대체 뭘 더 바라는가? 지금 현재 부인이 갖고 있는 품성에 얼마나 더 좋은 품성을 붙이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부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 말해 자네는 말하는 것과는 달리 부인을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자네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걸세. 부인이 자네가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쁜 여자이니 자네의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무엇 때문에 시험하려고 드는 건가? 또 자네가 믿고 있는 것처럼 훌륭한 부인이라면 그런 분명한 사실을 시험한다는 건 당치도 않는 일이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덕은커녕 오히려 해만 되는 그런 일을 하려는 건 생각 없는 짓이며 분별을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512쪽에 네 번째 줄에 유형과 장애가 숱하게 많지만 이것은 명예로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유익한 일이라네. 그러나 자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세상의 재물도 인간 사이의 명성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자네가 바라는 대로 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쁘길 것도 없고 부자가 될 것도 아니며 더 명예스러워질 것도 없으니 말일세. 게다가 만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 베드로의 눈물의 전편 마지막 그 연일세의 시를 들려줍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의 고통과 수치가 더해지리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하늘과 땅 위에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실수한 자신이 부끄러워서이니라. 이러하니 남한테 비밀로 한다고 해서 자네가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네. 오히려 자네는 영원히 울어야 할 것을. 눈으로 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할 것을. 그 다음에 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514쪽 한 10번째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집어들어 모루에 올려놓고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고 좋은 것인 씨름에보다 망치로 힘껏 때려볼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말해보게. 깨졌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에서 온전하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녀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만일 온전치 못하게 되거나 견뎌내지 못한다면 아내 없이 자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내를 망친 장본인이라 생각해 스스로 얼마나 원망하게 될 것인지. 그러고 다섯 번째 들어봅니다. 여보게 친구, 여자란 불완전한 동물이라네. 그러니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이런 표현. 처음에는 이게 덕과 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비 이야기를 하죠. 중간에 보면은 이를 좋아하는 힌트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나 생명을 잃게 되죠, 단비가. 그 여자가 그렇다는 얘기합니다. 정숙하고 순결한 여자는 단비이며 정숙이라는 미래는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한 것일세.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516쪽 첫 줄에 훌륭한 여자는 빈다고 맑은 유리거울 같아서 조금만 입김이 닿아도 흐려지고 탁해지는 법이라네. 정숙한 여자는 성스러운 유물을 다루듯 해야 한다네. 경비하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글쎄. 물리스 칠적 사이로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네. 그래서 맛 떠오른 시 하나를 들려줍니다. 여자는 유리 같은 것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 시험하러 들지 말라. 깨지기가 더 쉬우니 붙일 수 없는 것을 이래놓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세상에 다나이가 있다면, 다나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크리우스의 딸이죠. 이게 손자가 나면은 지를 죽인다 하니까 딸을 가뒀단 말이죠. 근데 제우스가 황금비를 쏟아가지고 임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의 비 역시 있는 법, 이렇게.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태어나서 이 할아버지를 죽이게 되죠.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해줍니다.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안 통합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성스럽다는 것을 아담의 뼈에 입어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는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519쪽 다섯 번째 줄에 자네가 몸을 걸어 얻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적지만 잃을 것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셀모는 또 끈질깁니다. 우리의 우정에 보답하고 나의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명예도 잃지 않도록 나를 설득하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 단 한 가지 의무로 자기가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합니다. 그저 시작해 죽이면 거기에서 자네의 임무는 끝난 것을 생각할 때 꼭 해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나쁜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겠다 협박까지 하고 나오니 이제 할 수 없이 로타리오가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밀라에게 521쪽이죠. 다섯 번째 줄에 카밀라에게 선물할 돈과 보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카밀라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그녀를 칭송하는 시를 지으라는 조언도 했다. 로타리오는 그래 궁리합니다. 카밀라를 욕보이지 않으면서 안셀모를 이제 속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전이 시작되죠. 안셀모가 집을 비우고 카밀라한테 로타리오를 혼자 내버려두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둘이 있을 때. 이후 여러 날을 로타리오는 카밀라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보냈지만 안셀모에게는 그에게 말을 했지만 나쁘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의 어떤 기미도 볼 수 없었으며 자신에게 희망의 그림자조차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자, 좋아. 지금까지 됐다. 이제는 말로는 그랬지만 이제 행동해봐라. 그게 523쪽이 밑에 8번째 줄쯤에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돈과 보석을 주겠다는 겁니다. 미끼로 쓸 보석을 사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 페이지 524쪽에 6번째 줄쯤에 안셀모가 방에 숨어서 일세 공문을 보게 됐는데 보니까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죠. 자, 이 친구가 카밀라의 대답이라면서 전한 내용이 모두 꿈에는 거짓말이라는 것도 깨달았다는 거죠. 추궁하니까 이제 다시 또 안셀모가 일마한테 로타리오를 추궁하니까 로타리오가 자, 그 524쪽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순간부터 속이는 것 없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이제 맹세합니다. 이제 참 그럼 525쪽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강맹이 모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위험에 내 몸을 맡기면서 말이다. 결국 강력은 나약한 본능의 아슬아슬한 발판으로 지탱되고 있으니 불가능한 것을 구하자는 자는 가능한 것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이치이다. 죽음에서 삶을, 병에서 건강을, 감옥에서 자유를 툭툭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시인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내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기에 가능한 것도 내게 주지 않기로 말이다. 그래서 안셀모는 다음날 친구 집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없는 동안 로타리오가 집을 돌보고 함께 식사를 하기에 올 거라고 자기 대하듯 잘하라고 그러죠. 카밀라에게. 카밀라는 자기 몸종인 레오넬라와 함께 같이 있습니다. 항상 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게 로타리오가 자살 생각이 또 움직이고 있죠. 그게 527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쯤에 카밀라 이 말한 미덕으로 인하여 로타리오의 해는 침묵이 강요되는 점이 있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에게 더 큰 해가 되었다. 왜냐하면 로타리오의 해는 말이 없었지만 생각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얻는 즐거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527조에 생각은 언제나 자신의 불충보다 안셀모의 광기와 믿음이 더 심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질은 유혹하다 잘못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하려는 행동이 신에 관한 인간에게 변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잘못으로 인해 받게 될 행보를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국 카밀라의 아름다움과 착한 마음씨는 무지한 남편이 로타리오의 손에 놔준 기회와 더불어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여자의 그 매력은 아름다움과 착한 마음씨라고 어디서 앞에서 나왔어요. 한번. 그러네. 사흘 만에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카밀라를. 그러면서 카밀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이런 냉대를 받아도 로타리오의 희망은 수그리지 않았다. 희망은 사랑과 함께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할 수입하게 생겨난다. 뚝뚝 카밀라에게 희망을 걸었다. 근데 이제 카밀라가 편지를 써보내면 남편한테. 이제 이게 34장이 됩니다. 젊은 아내 곁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아주 좋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제 부모님 댁에 가 있겠다고 그러죠. 당신보다 자기 기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로 보인다. 이죠. 그 로타리오가. 이 편지를 쓴 걸 나중에 부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안셀모는 잘 됐다. 이제 집을 비우면 안 되겠다. 집을 못 비우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로타리오가 유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30쪽에 5번째 줄에 그리고 로타리오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게 된 것이 자기에게서 어떤 흐트러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남편이 생각할까 두려워 괜히 편지를 썼다고 오해하게 되죠. 이런 생각 때문에 남편한테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벌써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선한 마음을 믿고 신을 믿으며 자기의 바른 생각을 믿는 그녀는 로타리오가 무슨 일을 말을 하든지 입 다물고 조용히 견뎌 나가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카밀라의 굳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정도로 그 말이 막행했다. 이게 집요했다는 거죠. 로타리오가 열과 성을 다해서 구애를 했겠죠. 그럼 밑에 세 번째 줄에 아름다운 여인이 갖고 있는 허영의 탑을 무너뜨리고 가장 빨리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헤어에 발린 아부
바로 허영 그 자체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로타리오는 온갖 감정과 진정한 모습으로 울고 간청하고 구걸하고 아부하고 끈질기게 달라붙어 카밀라의 신중함을 객침시켰다. 그러면서 카밀라가 무너졌다. 카밀라가 굴복했다. 이미 로타리오의 우정이 무너졌는데 그녀의 굴복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사랑과 열정과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로지 피하는 도리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내일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로타리오는 이제 이 사실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 보면은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았다. 자기의 사랑이 가볍게 여기지는 게 싫었어 있고 생각도 뜻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녀를 유혹하게 됐다는 것을 것이라 여기지는 것도 싫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은 카밀라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타리오는 또 안셀몬한테 거짓말하죠. 531쪽에 자네는 모든 착한 아내의 마땅한 본보기에 의해서 봉우리를 갖고 있다는 것일세. 뭐 이렇게 겉들도 보지도 않았고 선물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안셀몬 기분이 되게 좋아지죠. 자기 아내가 자기 시험에 안 빠지고. 이제 속입니다. 이제 안셀모를 두 사람이 속이게 되겠죠. 뭐 시를 지었는데 클로리라는 여자를 찬양하는 시를 지었는데 로타리오가 이게 이제 사실은 카밀라는 자기를 향한 거라고 알고 있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35쪽 6번째 줄에 그렇다면 사랑에 빠진 시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일까요? 하고 카밀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타리오가 대답했다.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진실할수록 말이 모자라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야, 대단한 표현 같잖아요. 카밀라는 이미 로타리오를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뭐 이런 겁니다. 안셀모만 바보같이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자기 아내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37쪽에 첫 줄에 카밀라가 하인인 레오넬라한테 한 말이에요. 내 친구 레오넬라,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창피해. 로타리오가 시간을 두고 마음을 사도록 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내 전부를 스스로 다 바쳐버렸으니 말이야.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를 유혹했던 자기 자신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성급하고 갱솔한 사람을 보면 어쩌지 이제는 이게 사람이 이제 더 불안해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드린 것이 좋은 것이라면 급하게 줬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들거나 중요해지지 않을 이유는 없죠. 이런 표현합니다. 빨리 주는 자는 두 배로 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그 538쪽 그분도 아시를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용기와 존경으로 아시를 묶는 사랑의 끈에 매이게 되시니 만족하며 사세요. 네 가지 했습니다. 훌륭한 여인이 갖춰야 될 네 가지 했어. 밑에 보면은 독신, 솔로죠. 세심, 솔리시투입니까? 그 다음에 박식, 세비오 같다. 그 다음에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세크레토인가? 그래서 4S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C가 있죠. 감사할 줄 알고 착하고 점잖으시고 인심 좋으시고 사랑을 하시고 확고하시고 멋스러우시고 정직하시고 저명하시며 충직하시고 젊으시고 고상하시고 솔직하시고 뛰어나시고 관대하시고 부자시고 입이 무거우시고 진실되시죠. 이런 표현. 이 이제 하느가 자기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하느는 또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 레오넬라가 이 겁도 없이 자기 그 애인을 주인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나가면서 들킵니다. 로타리오한테 그 애인이 들키게 되고, 로타리오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540쪽에 보면은 6번째 줄에 그저 카밀라가 자기의 가볍게도 쉬었던 것처럼 다른 남자에게도 그런 식이었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다른 남자, 여가 남자가 카밀라한테 들어왔다는 얘기죠. 부정한 여자의 부정한 짓에선 그러한 부속물들이 자연히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즉 울며불며 매달리고 구슬려 그 정조를 가지게 된 남자조차 그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그런 여자는 다른 남자들에게도 쉽게 몸을 활약한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의심이 나면 일단 사실로 다 믿어버리게 되는 법이다. 이 오셀로에 나왔던 얘기. 초조함과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초조함과 오직 내장만 긁어먹는 질투와 노여움에 눈이 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셀모한테 그냥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540쪽) 밑에 네 번째 줄에 카밀라의 성은 이미 함락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네. 이런 사실을 자네에게 틀어놓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는 여자의 마음이 한순간의 가벼운 변덕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는지 혹은 나를 시험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자네의 허락을 받아 시작한 이 연애가 그녀의 확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일세. 이럽니다. 아직 확실한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내가 나에게 준 약속이 진심으로 보이는 분 그렇게 얘기하고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 보니까 그녀가 그러니까 자네에게 알려야 했었다는 게 내 생각. 그런데 그녀가 이러한 사실을 자네에게 한테 알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보면 나에게 준 약속이 진심으로 보이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지켜보라고 그러죠. 집을 비우면 자네의 보석들이 있는 방에서 내게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죄라고는 생각만으로 저질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만으로 저지른 것이며 생각에 생각을 옮기기 전에 카밀라가 마음을 바꾸어 뉘우칠지도 모르니 말릴세. 이렇게 합니다. 완전하게 이제 행동을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541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로타리오의 말에 안셀모는 아연 실색했다. 예기치 않는 순간 듣게 된 탓이었으니 이미 그는 카밀라를 로타리오의 저직 공격에서 승리한 여자라 믿고 그 승리의 영광을 즐기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짜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또 참 심리 모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542쪽에 두 번째 줄. 로타리오는 그러기를 약속했다. 비밀로 해달라 했으니까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안셀모와 헤어지자 자기가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는지 깨닫고 그에게 한 모든 말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카밀라에 대한 복수라면 이토록 잔인하고 불명예스러운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스스로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해심을 저주하고 경박한 결정을 비난했지만 이미 저지른 일. 네, 그녀를 만났는데 이제 카밀라를 만났는데 카밀라가 사실을 이야기하죠. 레오넬라가 번번스럽게 자기 애인을 집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로타리오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42쪽에 다섯 번째 줄 밑에서 처음에는 아침에 본 남자가 레오넬라의 애인이지 자기의 애인이 아니라 변명하기 위해 카밀라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가 울고 고통스러워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을 보다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로타리오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오해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카밀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자기가 레오넬라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멈출 방법을 찾아보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가 질투에 눈이 멀어 홧김에 안셀모에게 모든 것을 말해버렸다는 것을 알리고 그가 방에 숨어 카밀라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어떻게 배신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런 미친 씨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했습니다. 근데 카밀라가 경악하죠. 그래서 카밀라가 또 수를 냅니다. 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연적으로 우리가 빨리 돌아가는 법이라 딱 돼 있죠. 이런 상황일 때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하죠. 안셀모가 숨어 있을 때 레오나라가 부르면 내한테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은 안 해주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 그래서 이게 안셀모가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카밀라가 이야기하죠. 하이너랑 빗으로 뭐 찌르겠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카밀라가 실신하고 다시 또 일어나게 되고
이제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다음 546쪽에 보면 베넬로페 이야기합니다. 오디세우스의 아내, 구원자가 많았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뭐 약간 연극을 합니다. 이 카밀라가. 그래서 카밀라는 547쪽에 10번째 줄쯤 보면 카밀라는 자기 남편에 대한 정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모욕하려고 한 자에게 복수까지 했다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알리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연극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타리를 불러옵니다. 이제 하인을 통해서 부르면 오라고 그랬죠. 불러옵니다. 그래서 548쪽 중간에 로타리오 내 말 잘 들으시오. 감히 이 선을 넘으려면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남편 안셀모를 아시는지,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줘요. 둘째, 저를 아시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제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49쪽 첫줄에 보면은 내게 약속한 은혜를 더 지연시키고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아까 안셀모한테 한번 얘가 카밀라가 자기한테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어떤 얘기를 하기로 진작에 시간을 더 끄실 것이죠. 원하는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괴로운 것이니 말이에요. 이제 또 쇼를 합니다. 딱 중간에 그러나 지금은 사랑이라는 강력한 적이 나로 하여금 그 법칙을 깨뜨리고 유린하도록 만들어버렸소이다. 그 다음에 당신을 자신의 거울로 알고 있는, 친구는 자신의 거울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입니다. 친구를 알고 있는 친구 앞에 내가 그럴 수 있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비수를 쳐들고 이제 자기 처벌을 하려고 남편 모독당했다고 생각해서 찌르려고 그러죠. 근데 뭐 쏘겠죠. 찌르고 살짝 찌르는데 로타리오는 손을 빼내서 로타리오한테 손이 잡혔고 자기가 자기 칼을 찔렀죠. 자기를 좀 찔렀습니다. 안셀모가 이걸 보고 듣고 있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553쪽에 딱 중간에 안셀모는 자기 맹이가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이 상연되는 장면을 엄청난 집중력을 보고 있어. 왜 둘이가 짜고 하니까 이게 뭐 비극이죠. 맹이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는 밤이 무척 기다려졌다. 집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되면 자기가 훌륭한 친구 로타리를 만나러 가서 착한 아내로 인해 정신 차려 알게 된 귀중한 진주를 친구와 함께 축하하고 싶었다. 저는 안셀모 억수로 기분 좋죠. 뭐 잘 속았으니까. 그래서 554쪽에 네 번째 줄에 그러니 걱정할 것 없고 카밀라 이런 걱정할 필요 없고 뭐 다친 거 지금부터 자기가 같이 즐기고 기뻐해 주면 된다고 했다. 친구의 솜씨와 수단으로 자기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에 달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올 세기에 그녀를 영원토록 기억시키기 위해 카밀라를 찬양하는 시를 짓는 즐거움으로 살겠다고 했다. 자, 이것으로 안셀모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속은 사람이 되었다. 카밀라는 그 보기엔 찡그린 얼굴을 그를 맞았으나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이런 속임수가 얼마간 계속되었다. 몇 달 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서 그때까지 숨겨왔던 온갖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안셀모의 당치 않은 호기심은 그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 벌써 끝냈다. 안 됐다, 그치?